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정어의 표시, 통정의 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의사 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도표로 통정어의 표시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서, 그다음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의사 표시는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발생을 하고,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 예, 원, 원칙은 무효입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짜고, 통정어의 표시는 합의가 있어야 통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표시부터 그냥 쭉 한번 봐야겠네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야 제3자냐 이거를 통정의도 그렇고 비즈니스 표시도 그렇고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냐 제3자냐. 그래서 비즈니스 표시의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면 언제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권리 전득한 제3자도 유효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이거나 무과실이어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이건 무효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표의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알 수 있었으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직접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고 몰랐거나 과실도 없었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예 생판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이제 유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 유무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무효를 이제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저 사람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거를 알고 있었을 상황이 있었어요라는 입증 책임을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은 일단 유효해요. 악의만 아니면 유효해요. 과실, 무과실 안 따지고 선이기만 하면은 유효다. 그래서 선이 제3자한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용은 어디에 되냐면 계약이나 상대방의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모두 적용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갑자기 유유제소가 생각이 나는데 유언유증, 유유제소,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맨 처음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예외 보시면 공무원의 사직의사 표시, 공법 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이제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직 의사 표시 사표를 막 던지면 바로바로 에, 발생을 한다. 갑자기 김선태 주무관님 충주맨 유튜브를 오늘 오전에 봤는데 참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는 적용이 불가. 언제나 무효하다. 신분행위 같은 거는 비시사 표시를 그렇죠. 이 중요한 건데 혼인 입양 중요한 건데 여기에 뭐 내가 헛소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무효. 그다음에 이제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명의대여 은행한테 명의대여해서 대출 약정하는 거. 이거 유효가 무조건 원칙이죠. 내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잘못 빌려주면은 패가망신한다. 친구가 내 명의 대신 써서 대출 가져가도 은행은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무조건 은행 대출은 유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무효. 서로 짰기 때문에. 자, 그럼 제3자.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 표시와 똑같습니다. 선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이 있어도 돼. 선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유효해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돼요. 또 제3자. 선의 추정되기 때문에 악이라는 사실을 무효주장자가 해야 돼.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자가 해야 돼요. 제3자 악의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자들이 저 사람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우리 통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자들이 뭐 이른바 갑을이 되겠죠. 당사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악이라도 선의 제3자 권리를 승계함으로 권리 취득, 언패물 효과라고 보통 쓰던데 한 사람만 선이기만 하면 돼요. 엎어치나 맺지나 한 사람만 선이면 유효다. 이게 이제 방어막이 돼주는 거죠. 한 사람만 선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악의 제3자라도 전득자가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선이면은 보통 정이 전득자죠. 그러면 이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유효예요. 한 사람만 선이면 유효. 원칙이 무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을끼리 강제집행면탈을 하려고 가장매매했을 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 목적은 사유질서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문제 30회 뭐 이렇게 오래 안 된 거네요.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짜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유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의 표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져간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증여는 유효. 예, 증여는 유효고 매매만 무효입니다. 증여는 어쨌든 증여를 속여서 은닉행위라고 하죠. 예, 증여를 속여갖고 이제 매매로 돌려주려고 한 건데 예, 증여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피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3자가 이제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요거가 이제 따지는 부분이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이것도 많이 나오죠. 파산관제인은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으면 선의로 다뤄진다. 한 사람만 파산 채권자가 선의면 선인 거예요. 파산관제인.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 사례, 채무 연탈을 위한 부동산 가짜 매매. 빚이 많아서 경매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등기만 넘겨주고 일단 네가 갖고 있는 걸로 해라. 우리끼리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통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 이건 원칙상 무효예요. 소유권 여전히 A한테 있고 A는 B에게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집을 팔아먹었어요. 또 C한테. 그럼 C는 근데 몰랐어요. 이 통정의 표시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C는 유효. 선이기만 하면 유효, 모르기만 하면 유효인 거예요. 그러면 A는 B한테 이제 이미 팔았으니까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팔아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돈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증여를 매매로 위장, 은닉행위.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공짜로 아파트를 주고 싶은데 세금 많이 나오니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증여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증여서 탄로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제 매매로 위장했으니까 매매는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가 은닉행위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아들이 그러면 다시 팔았어요. 뭐 갑을 병한테 팔았어요. 만약에 다시. 그러면 이제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은 통정의 표시고 비즈니스 의사 표시고 간에 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 이제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호받는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은 이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3자니까. 선의의 제3자인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둘이 짜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건데 가짜 외관을 믿고 자기 권리를 취득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데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 그래서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샀다거나 뭐 을명이 된 집을 진짜인 줄 알고 샀다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거나 저당권을 잡은 은행들 감등기, 의리 등기를 믿고 감등기 친 사람, 그다음에 가장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그다음에 그 가짜 채권을 또 압류한 진짜 채권자, 그다음에 파산관제인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만 선이면 선의. 이 사람들은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무효로 대응할 수 없다. 유효가 된다. 근데 보호받지 못한 제3자, 기존에 있던 사람, 새롭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 당사자라고 같이 당사자랑 한편이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다 이제 허위 표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법적으로 한 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로 대응할 수 있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위 표시가 있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거나 법적으로 한 몸인 경우 상속인, 포괄승계인, 뭐 상속인은 당연히 보호받지 못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자의 수익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자의 수익자도 일단은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짰을 거를 알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 나타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돈은 병에게 줘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이제 그 계약 같은 데 들어있던 사람이니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게 이제 섞이는데 아무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당사자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넘어가서 가장매매 목적물에 대한 기존의 임차인. 가장매매 목적물에 대한 기존의 임차인. 기존의 임차인은 이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죠. 뭐 대충 그 사람들이 통정허위로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이 가장 낭도에서 채무자. 갑이 을에게 가짜로 채권을 넘겼을 때 원래 돈을 갚아야 했던 채무자 병은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갚아야 될 대상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죠. 당사자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선이기만 하면 유효주장을 할 수 있고 몰랐으면 족한 거예요. 실수로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선이기만 하면 보호받는다.
그리고 제3자는 나는 몰랐다고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몰랐다라고 모르는 거를 어, 주장하고 싶으면 니네가 입증해라고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 알고 있었지라고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득자 다시 증언.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가 선이면은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받는다. 한 사람만 선이면 보호받는다. 에, 방패 효과. 또 아까 그 전문 법정 용어로 있었는데 언폐물 효과.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